어른들이 감히 말하지 못하는 것을 아이가 말할 때 세상은 대개 웃거나 무시한다. 하지만 때로는 그 냉소적인 침묵이 깨지는 순간이 있다. 그리고 속삭임이 신호로 바뀐다. 그렇게 한 중국 소녀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녀는 본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보았다. 그리고 그녀가 밝힌 것은 평범한 예언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부름이었다. 거울이었다. 시간 속의 균열이었다. 당신은 지금 정치, 운명, 영성이 얽혀있는 영역에 발을 들이려 하고 있다. 여기서 이름은 단지 이름이 아니라 현실에 숨겨진 차원을 넘나드는 암호일 수도 있다. 그녀에 따르면 2025년 대한민국은 단순히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평범해 보였던 선거는 사실상 깊고 되돌릴 수 없는 변화의 도화선이 될 것이었다. 그 소녀는 유명하지 않았다. 어떤 공식적인 종교 전통에도 속하지 않았다. 중국 산속의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상한 고요함이 깃들어 있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본 자만이 지닌 침묵. 그녀는 말이 적었지만 한마디 한마디는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대의 근원에서 퍼져나오는 듯한 목소리였다. 마치 한 단어 한 단어가 다른 시대에서 캐내어진 것처럼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을 묘사했다. 그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게를 등에 지고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그 짐은 그의 것이 아니었지만 그의 탄생 훨씬 이전부터 이미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가 선출되는 순간 전 세계가 동쪽을 주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래, 우리 발밑의 땅이 갈라질 것이다. 그 소녀의 말에 따르면 이 새로운 대통령은 단단한 눈빛과 신중한 연설로 안정감을 줄 것이다. 하지만 그 정치적인 외면 뒤에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비밀, 보이지 않는 힘들과의 연결.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진정으로 귀 기울인 이들의 마음속에 깊이 남는 말을 남겼다. 그가 선택되는 순간 남쪽의 깃발이 흔들릴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상징적으로도 시적으로도 아니라 현실에서 거리들이 갈라졌다. 시위가 커졌다. 나라가 희망과 두려움 사이로 나뉘었다. 어떤 스캔들 때문이 아니었다. 어떤 법 때문도 아니었다. 아무도 이름 붙이지 못한 무언가 때문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더더욱 강력했다. 그때 지혜자들이 기억해내기 시작했다. 오래된 승려들, 잊혀진 문헌들, 예언적인 꿈들, 그리고 한 숫자, 어디에나 나타나는 것처럼 보였던 숫자 하나, 15. 대한민국의 제15대 대통령, 조상의 사슬 중 15번째 고리, 분열 전의 15번째 발걸음. 왜냐하면 옛사람들에 따르면 10보는 끝과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혼돈과 정화 사이의 긴장 때 그가 권좌에 올랐을 때 무언가가 변했다. 신문에서가 아니었다. 헤드라인에서도 아니었다. 집단 감정이라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였다. 에너지가 더 무거워졌다. 사람들은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설명할 수 없는 긴박함을 느꼈다.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울리는 어떤 부름이었다. 마치 갑자기 한국의 영혼이 시험대에 오른 것처럼. 그리고 그와 함께 온 대륙의 영혼도 함께. 소녀는 그 남자가 쉽게 웃고 카리스마가 있으며 군중을 매혹시킬 것이라고 말했었다. 하지만 그의 미소는 그 미소는 그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것을 명확히 보았다. 그는 자기 것이 아닌 무언가를 지니고 있어요. 아주 오래된 것. 그의 조상들에 의해 봉인된 것. 예언이 단순한 환상을 넘어 현실의 세부에서 실현되기 시작했을 때도 여전히 많은 이들이 잠들어 있었다. 그러나 이미 그 부름, 영혼 깊은 곳에서의 보이지 않는 떨림을 느꼈던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우연이라 보기엔 너무도 명확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2025년은 단순한 해가 아니다. 하나의 이정표다. 하나의 암호다. 우리가 무엇이었는가와 무엇이 되어가고 있는가 사이의 경계선이다. 그리고 그 경계는 정치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연설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다. 침묵 속에서 시작되었다. 반복되는 꿈들 속에서, 이유 없이 찢어지는 지도 속에서, 살아 움직이듯 국경을 넘나드는 속삭임들 속에서. 소녀는 한 남자를 보았다. 흰옷을 입고 얼굴이 빛으로 가려진 외국인.
그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지도를 가리켰고 곧이어 단호하게 그것을 한가운데서 찢었다. 그녀는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느꼈다. 종이가 아니라 집단 영혼의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단절을, 단순한 영토적 분열이 아닌 영적인 단절을, 마치 오래된 인연이 끊어지는 것처럼, 마치 오래전 맺어진 약속이 깨어지는 것처럼. 그 비전 속에서 지도가 찢어질 때 낯선 언어로 된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차가운 바람이 그녀가 있던 방을 스쳤다. 모든 것이 멈췄다. 모든 것이 침묵했다. 그녀만 제외하고. 무서웠지만 그녀는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녀가 말한 한마디는 산과 바다를 넘어 퍼져나갔다. 15번째가 일어날 때 절반은 빛을 볼 것이고 나머지 절반은 숨을 것이다. 그 예언은 분열을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쟁의 분열은 아니었다. 내면의 분리였다. 자신이 누구인지 더 이상 모르는 민족, 영광과 망각 사이를 걷는 나라, 그리고 조용히 자문하는 사람들. 우리는 여전히 하나인가? 한국은 무대가 되었고 새로운 대통령은 자신보다 훨씬 오래된 대본 속 등장인물이 되었다. 아마 그조차도 그 사실을 모를 수도 있다. 혹은 알고 있을지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존재가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힘들을 깨웠다는 사실이다. 고대 동양의 지혜는 이미 말했었다. 어떤 인물들은 통치하지 않는다. 그들은 집단 운명을 상징한다. 그들은 징표다. 촉매다. 그리고 이 지도자가 지닌 것도 바로 그것이다. 해답이 아니라 하나의 신호. 그의 연설에는 이상한 멈춤이 있었다. 말보다 더 깊이 울리는 침묵. 때로는 그의 눈빛이 그의 약속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어떤 순간들에는 그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하나는 국민 앞에 있는 얼굴, 또 하나는 더 크고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무언가 앞에 선 얼굴 승려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소녀의 증언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인식 때문이었다. 그들은 고대의 문헌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남자의 흰옷이 순결이 아니라 상실에 대한 애도이자 다가올 것에 대한 준비임을 알고 있었다. 잃게 될 것들에 대한 애도, 그 이후를 위한 준비. 그리고 마침내 그는 선택되었다. 대부분에게는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그의 이름은 이미 널리 퍼져 있었고 그의 얼굴은 익숙했다. 그의 연설은 안정감을 주었다. 하지만 예언을 들은 자들에게는 그 발표의 매 순간이 오래된 북소리처럼 들렸다. 시작이 아닌 부름을 알리는 북소리. 깨어있는 자만이 들을 수 있는 조용한 부름 취임식은 평범해 보였다. 사람들이 지켜보았다. 국기가 펄럭였다. 약속들이 선언되었다. 그러나 무언가 이상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민감한 마음들은 느낄 수 있는 어떤 것. 공기 중의 무게, 다른 침묵. 단어와 단어 사이에 숨겨진 오래된 비밀 같은 멈춤. 바로 그 순간 한국의 서로 다른 장소에서 몇몇 사람들이 동일한 꿈을 꾸었다고 보고했다. 빛에 가려진 얼굴에 흰옷을 입은 인물이 절벽 앞에 서 있는 모습. 그의 손에는 찢어진 지도. 수년 전 중국 소녀가 묘사했던 그 이미지와 같았다. 이 모든 것은 뉴스에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주의 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조용히 속삭이듯 퍼져나갔다. 기억하는 자들 사이에서 바로 그때 시작되었다. 나만의 국기는 쓰러지지 않았지만 바람을 잃은 것처럼 보였다. 망설이는 듯했다. 내부에서 나뉜 듯했다. 어디에서 시작된지도 모를 시위가 일어났다. 저항 운동들이 등장했지만 그들조차 무엇에 저항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정부인가? 과거인가? 누구도 확신하지 못했다. 다만 모두가 무언가가 어긋나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나라 전체가 상반된 힘에 끌리는 듯한 느낌, 보이지 않는 선이 끊어질 듯한 긴장. 그런 분위기 속에서 대통령의 연설에서 이상한 단어들이 새어 나오기 시작했다. 마치 무심코 흘러나온 듯한 짧은 문장들. 새로운 주기, 우리를 인도하는 에너지, 현재를 넘어서는 책임들 같은 표현들. 단순히 귀로 듣는 이들에게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지만 영혼으로 듣는 이들에게는 경고등이 켜지는 말들이었다. 그리고 드러난 진실. 그 새로운 지도자는 실제로 대한민국 현대사의 제15대 대통령이었다. 예언에 나온 바로 그 숫자. 고대의 영적 문헌에서 끝과 시작을 상징했던 숫자. 승려들에 따르면 15는 단순한 전환이 아니라 끝내야 할 것과 끝내기를 거부하는 것 사이의 긴장을 의미한다.
이 단순해 보이는 숫자, 바로 이것이 모든 것을 드러내는 숨겨진 암호였다. 왜냐하면 제15대는 부활의 위기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변화의 고통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빛을 가져오는 자가 아니다. 그는 선택의 촉매다. 그리고 여기서 예언은 더욱 깊어진다. 소녀는 그가 문제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거울이라고 말했다. 민족이 가장 깊이 갈라진 순간 그들의 영혼을 정확히 반영하는 거울. 그는 웃고 있었다. 그렇다,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그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물려받은 것이었다. 강요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미소와 함께 고대의 무게가 따라왔다. 그의 탄생 훨씬 이전 역사 속 행간에 기록되어 있던 지미 떤따세 정부의 초기 결정들은 평범하게 들렸다. 그러나 무대 뒤에서는 뭔가가 있었다. 공개되지 않는 보고서들, 설명되지 않는 회의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감각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불면, 불안, 환시, 후드를 쓴 형상들과의 꿈. 국가의 에너지가 변한 듯했다. 마치 무언가가 활성화된 것처럼, 보이지 않는 문들이 열리기 시작한 것처럼 승려들과 무당들이 조용히 모이기 시작했다. 저항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관찰하기 위해, 이해하기 위해. 왜냐하면 옛 지혜는 이렇게 가르친다. 진정한 변화는 외치지 않는다. 나무 사이로 흐르는 바람처럼 움직인다. 보이지 않지만 느껴진다. 그 침묵 속에서 새로운 목격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 여인은 꿈을 꾸었다. 두 개의 강으로 나뉜 한국. 하나는 평온하고 황금빛이며 깊고, 다른 하나는 어둡고 거칠며 얕았다. 그 사이에는 타다 남은 나무다리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다리를 지탱하는 이는 흰옷을 입은 남자. 바로 그 소녀가 보았던 그 인물이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확신 때문이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이 나라는 단순한 정치적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영적인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도 그걸 느끼고 있을지 모른다. 어쩌면 꿈이 더 강렬해졌을지도, 마음이 불안해졌을지도, 어떤 것들이 더 이상 말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을지도. 그것은 광기가 아니다. 그것은 조율이다. 진실이 떠오르기 시작할 때 그것은 허락을 구하지 않는다. 그것은 불편함을 주고 도전하며 모든 것을 재정렬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것이다. 감춰져 있던 것이 이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공격이 아닌 계시로 점 소녀는 이렇게 말했었다. 그가 선택될 때 절반은 빛을 보고 나머지 절반은 숨어버릴 것이다. 그 분열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다. 에너지의 문제다. 내면의 문제다. 포기를 선택한 자들과 아무 일도 없는 척하기로 선택한 자들 사이의 차이다. 균열은 땅에 있지 않았다. 영혼 속에 있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끊어진 것이다. 그리고 아무 소란도 지진도 폭발도 없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 감각은 미묘했지만 깊었다. 마치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당신만이 달라져 버린 것처럼. 현실은 변하지 않았는데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닌 것이다. 한국은 이상한 형태의 침묵 속으로 들어갔다. 상징적인 침묵.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고 신문은 여전히 기사를 내보냈지만 공기 중에는 정지된 듯한 무언가가 있었다. 몸이 아닌 영혼에서 오는 피로감. 마치 나라 전체가 이름 붙일 수 없는 어떤 것을 앞에 두고 숨을 죽이고 있는 것처럼. 그 짙고도 동시에 공허한 분위기 속에서 수십 년간 은둔해 지냈던 고승들이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그 편지들은 공개되지 않았다. 방송에도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선택받은 제자들에게 전달되었다. 그 편지들은 반복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이미 오래전 다른 세기에서 그려졌던 시간에 곡선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것. 그것은 벌이 아니라 기회였다. 잊혀진 것을 바로잡고 침묵 속에 묻힌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기회. 그 편지들에는 고대의 주기가 언급되어 있었다. 빛과 그림자가 너무 가까이서 춤을 추기 때문에 평범한 눈으로는 둘을 구분할 수 없다는 순환, 그리고 경고가 담겨 있었다. 시간이 무르익으면 징조들은 더 이상 상징이 아니라 실체가 될 것이다. 그것은 몸에 나타날 것이며 관계 속에서, 집단의 꿈 속에서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꿈들이 시작되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같은 이미지를 보고 있다고 보고했다. 하얀 복도에 긴 회랑,
양쪽으로 줄지어 선 문들, 잊혀진 이름들을 부르는 목소리들, 그리고 그 끝에 찢어진 지도를 들고 서 있는 흰옷의 인물. 아무도 그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마치 지금 자신들이 누군가의 오래된 꿈 안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같은 장면은 아니지만 같은 본질을 반복하는 이야기, 하나의 진동, 하나의 패턴. 그런 분위기 속에서 거의 감지할 수 없을 만큼 천천히 새로운 지도자의 어조가 바뀌기 시작했다. 단어들은 더 부드러워졌지만 더 무거워졌다. 한때 단단했던 눈빛은 이제 망설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문장과 문장 사이에는 마치 세기가 지나가는 듯한 침묵이 생겨났다. 마치 그는 자기 목소리 너머의 또 다른 목소리를 듣고 있는 듯했다. 이끌리고 있는 것처럼, 혹은 압박받고 있는 것처럼. 어쩌면 둘 다 기밀 보고서들은 외교 현장에서의 이상한 움직임들을 가리켰다. 갑작스러운 회담 취소, 이례적인 장소에서의 야간 회의, 전략적 입장의 미묘한 변화들. 하지만 가장 불안하게 하는 것은 지구 정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집단 에너지 속에 있었다. 마치 한국이 보이지 않는 다리 위를 걷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이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발걸음이 더 큰 결정을 이루는 일부가 되었다. 투표나 정당, 지도자의 이름을 넘어서 존재하는 결정. 왜냐하면 그 선택은 정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영적인 것이다. 그것은 깨어있는 채로 안개를 뚫고 나아가려는 선택이다. 아직 형태는 없지만 방향은 이미 정해진 어떤 것을 향해서 소녀는 여전히 침묵 속에서 기억되고 있었다. 이름 때문이 아니라 비전 때문이었다. 그녀가 남긴 그 한 문장, 이제는 담벼락과 쪽지, 그리고 온라인 공간에 조용히 떠돌고 있었다. 절반은 빛을 보고 절반은 숨어버릴 것이다. 그것은 옳고 그름의 분열이 아니었다. 그것은 감각을 잃지 않은 자들과 이미 제어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닫아버린 자들 사이의 단절이었다. 그것이 그녀가 예언한 분리의 진정한 의미였다. 이념 사이의 균열이 아니라 파동 사이의 간극. 같은 땅 위에 살아가고 있어도 이미 서로 다른 세계에 속한 이들 사이의 간극. 이 모든 가운데 깊은 명상과 선명한 꿈 속에서 새로운 이미지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깨진 거울. 거울의 양쪽에 비친 두 개의 한국. 하나는 건조한 이성의 길, 전략적 계산, 생존의 본능을 따르는 나라. 다른 하나는 고통과 오래된 욕망으로 진동하는 민족의 심장을 지닌 나라, 감각하고 상처받고 기억하는 한국. 그리고 그 두 이미지 사이에 같은 인물이 있었다. 같은 지도자. 그러나 다른 표정. 하나는 지쳐 보였고 하나는 평온해 보였다. 그것은 많은 것을 말해준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도력이 고정된 운명이 아님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지도자는 그를 따르는 이들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며 동시에 자기 자신도 그 영혼의 반영이라는 것을,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숫자가 나타났다. 15. 단순한 역사적 순번이 아니라 에너지의 암호로서. 노인들은 말했다. 15은 미뤄졌던 모든 것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지점이라고. 진실이 말해지지 않으면 외치기 시작하는 때라고.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제로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그리고 지금 그것은 강제로 드러나고 있었다. 가정에서, 기업에서, 학교에서, 사찰에서, 무엇보다도 더 이상 평온이 잠들 수 없게 된 밤의 침묵 속에서 소녀의 비전 이후 찾아온 그 침묵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듣기의 시작이었다. 왜냐하면 모든 진정한 각성은 그렇게 시작되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외침이 아니라 멈춤으로, 확신이 아니라 멈출 수 없는 미묘한 불편함으로, 우리를 멈추게 하고 느끼게 하는 그 감각으로. 2025년은 단순히 달력 위에 존재하는 해가 아니다. 그것은 지금 몸짓 속에서, 예상치 못한 만남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표출 속에서 실현되고 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것을 보기 시작한 사람들의 눈 속에 있다. 공허함을 무시할 수 없게 된 마음 속에 있다. 논리보다 진실에 가까운 것을 선택하려는 조용한 결단 속에 있다. 새로운 지도자는 여전히 그의 길을 걷고 있다. 스포트라이트와 기대 속에서. 하지만 카메라가 닿지 않는 그 너머에서는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가 그를 따라가고 있다. 조상의 부름. 그는 혼자가 아니다. 또한 자신의 여정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지도 않다. 예언이 말했듯 그는 자신의 것이 아닌 짐을 지고 있다. 먼 과거로부터
잊혀진 맹세와 지켜지지 않은 약속들로부터 온 무게다. 그의 걸음 하나하나는 집단적인 진동처럼 울려 퍼진다. 그가 선택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그 자리에 놓였기 때문이다. 치유되어야 할 것을 드러내기 위해. 그는 거울이다. 그리고 모든 거울이 그렇듯 그의 존재는 모두를 만족시키지 않는다. 상처난 것을 비추고 부정된 것을 드러내며 국가가 묻으려 했던 기억들을 되살린다. 그러나 영혼의 기억은 잊지 않는다. 그것은 기다린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다려왔다. 드러나기 위해, 나타나기 위해, 망각의 안개를 뚫고 다시 한번 진짜로 중요한 것, 한 민족의 본질을 만지기 위해. 수없이 나뉘어 왔지만 다시 태어나기를 멈추지 않는 영혼의 온전함을 위해, 멈추지 않는 영혼의 온전함을 위해. 소녀의 비전에 나왔던 찢어진 지도는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시 시작이었다. 필연적인 절단. 왜냐하면 때때로 새로운 것은 건설이 아닌 단절에서 태어난다. 때로 우리는 길을 잃어야만 길을 다시 찾을 수 있다. 때로 외적인 지형은 우리가 마주하지 않으려 했던 내면의 분열을 비추는 거울일 뿐이다.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다. 그려진 선들이 보이고 갈라진 틈들도 보인다. 그러나 바로 그 틈을 통해 빛이 들어온다. 아시아 전역, 그리고 그 바깥에서도 영적 단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소리 없이, 요란하지 않게, 그러나 분명한 집중으로. 그들은 알고 있다. 이 순환은 단 한 번뿐이라는 것을, 이 시간은 단순한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신성의 시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걸려있는 것은 단지 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의 의식이다. 새로운 진동이 솟아오르기 위해서는 기름진 땅이 필요하다. 그 땅은 토양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것은 날마다의 선택이다. 섬세한 몸짓이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태어나는 생각이다. 새로운 것은 위에서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바람처럼 올 것이다. 들을 준비가 된 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어쩌면 바로 이 순간 당신도 그들 중 하나일지 모른다. 우연이 아니다. 당신의 영혼이 이 시간을 알아본 것이다. 당신 안에 어떤 것이 이미 알고 있었다. 비록 그것을 부정하려 했더라도 그 부름은 여전히 살아있다.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는다. 준비된 해답도 필요 없다. 단 하나만을 요구한다. 존재하는 것, 의식하는 것, 그리고 진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왜곡 없이 바라볼 용기. 무언가가 당신을 건드렸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누군가에게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기록하기 위해서, 당신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그래야 언젠가 다른 누군가도 이 길을 찾을 수 있으니까. 하나의 생각, 하나의 이미지, 하나의 감각. 당신 안에서 깨어난 그 무엇이 누군가의 삶 속 비어있던 실이 될 수 있다. 이 영상에서 진실을 느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것은 이 메시지가 필요한 이들에게 닿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여정이 당신의 마음과 울림을 이루었다면 구독해주세요.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는 매 영상마다 세상이 숨기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다음에 올 것은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운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